네, 안녕하세요. 코드블랙TV를 시청해주시는 블랙님들. 자, 되게 어려운 좀 시장 환경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오늘 일단 코스피는 그래도 하락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대형주 중심으로 좀 강세를 보이면서 2500선 안착됐죠. 근데 오늘 대형주 상승의 배경은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요. 자, 정부가 띄우겠다는 요로 저 PBR 관련된 부분들이 좀 강세를 보였어요. 물론 이마트 같은 경우 사실 저 PBR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뭐 주말 뭐 그 휴일을 없애고 평일로 한다라는 분도 있었고, 약간 뭐 요거 뭐 재료로 붙이자고 하면 스타필드, 수원에서 스타필드가 그 엄청났죠. 인파가 엄청나게 몰리면서 뭐 그런 부분, 어찌됐든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뭐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오늘은 뭐 가스공사라든지 뭐 그쪽에서 관련된 거, 그다음에 가장 저 PBR 중 하나가 이제 강세를 보였던 부분이 있거든요. 태강선인가 하여튼 그쪽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저 PBR 뭐 0.1 몇일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저 PBR 관련주들이 오늘은 이러한 이슈로, 이게 사실상 지난 1월 18일, 19일 이때 나온 건데 오늘 좀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 보면은 대형주는 이제 조정 마무리돼서 돌린 건데, 그런데 여기 저 PBR에 대해서 참 뭐 낮은 기업 가치를 어떻게 높일지에 대한 공시 유도인데 이게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해요. 사실 이거 말고 그냥 공매도 전면 금지라든지 아니면 개선, 제도 개선, 이거에 좀 신경 쓰면 됩니다. 점점 흐지부지해지는 뭐 약간 판국으로 좀 가는 것 같은데, 이건 저 PBR 관련돼 뭐 이마트 얘네들이 뭐 2차전지하고 뭐 성장성 있는 게 있습니까? 유통하고 뭐 현금 창출하고, 저 PBR은 그대로 좀 저 PBR 관련된 거로 가는 이유가 또 있어요. 이거를 귀엽고 뭐 짜집기 해가지고 에 대한 성장성을 좀 더 이게 표시를 한다에 대한 거는 그래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오늘은 좀 강세를 보였다. 그리고 나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한 거는 현대오토에버를 아무래도 좀뭐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이게 SK증권에서 괜찮은 게 좀 정리되는 게 있어서 요거 한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또 현대기아가 실적이 사실 22년도 그랬지만 23년 처음 시작할 때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기고 효과에 대한 우려,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뭐 비웃기라도 한 듯이 올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기아가 엄청 잘 나왔고 현대도 그렇고, 그로 인해서 현대차 배당을 엄청나게 올렸죠. 그런데 요거에 대한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시스템 뭐 인테그레이션 해가지고 뭐 SI, 그러니까 TO 차량용 특히나 소프트웨어 관련된 모든 걸 이제 도맡아서 하는 현대오토에버에 대한 것도 사실 기대감이 높아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급락이 조금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우리 뭐 투자자분들이 뭐 이런저런 문의가 좀 많아서 이걸 한번 좀 말씀드리고자 좀 준비를 해봤는데, 자 일단 이게 뭐 IR 자료도 오늘 나왔어요. 이렇게 하나 그래서 보시면은 경영 실적 해가지고 이게 지난주에 나온 거죠. 근데 오늘 급락 나오니까 좀 이제 짚어드리려고. 보시면 이게 가이던스가 좀 보수적으로 나온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가이던스가 사실 현대 기아도 그렇고 뭐 완성차 업체도 그런데, 아무래도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게 전장으로 좀 엮여 본다라고 하면은 뭡니까? 전기차가 조금 이제 올해 어떻게 보면 좀 쉬어가는 흐름 나오고 있잖아요, 24년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아마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매출이 좀 감소하면서 이제 마진 또한 좀 축소되면서 이런 부분이. 그런데 뭐 여기서 뭐 R&D 비용을 늘리니까 수익성이 저하될 거다라는 삼성증권에 대한 보고서도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최근에 좀 이게 좀 세론을 강력하게 좀 자극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좀 차익 매물이 강하게 나왔다. 대형주 위주에서도 불구하고 좀 차익 매물 나왔다라는 건데, 일단 매출은 3조를 넘었죠. 컨센을 어떻게 보면 높아서 매출했는데, 근데 마진은 조금 좀 뭐 부족했다, 소폭 하회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4년 가이던스 매출액은 13% 선대. 매출은 그럼 또 역시나 3조에서 좀 더 성장해서 이렇게 3.4조 정도 전망을 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보조적으로 제시했어요. 실적 컨콜에서 영업이익률은 다소 보조적으로 볼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뭐 ERP 구축, 스마트 팩토리 구축, 요거는 뭐 매출이 증가하는 부분, 근데 여기 마진 부분이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고, 내비게이션 탑재율이 사실 북미 쪽이 엄청나게 조금 확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남미랑 여기는 아직까지 부족한데, 여기는 좀 인프라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확실히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북미 쪽이 어느 정도 좀 이게 좀 구축이 되는 상황에서 조금 성장성이 좀 둔화될 거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성장성이, 그러니까 기아 확 급격하게 성장했다라면 이게 좀 완만한 게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섹터 내에서 차별화되는 투자 포인트, 그쵸? 왜냐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사실 뭐 전장 쪽에서 좀 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현재 전기차에서 좀 더 완벽한 정말 전기다운, 어떻게 보면 이게 차가 아닌 어떻게 보면 이제 IT 기기적인 부분으로 좀 변화가 되는 부분에
따라서 좀 더 활성화되면서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올해는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분위기 속에서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좀 제시를 했다. 그러나 매출의 성장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되는 부분, 그리고 또 현대 기아가 또 어느 정도의 또 성과를 또 늘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피크아웃이라는 우려를 깨고 나서 좀 어떻게 됐지 에 대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Q&A 정리 부분 요거를 한번 좀 괜찮게 나와서 좀 말씀 보려고, 저도 같이 좀 보려고 좀 준비를 해봤는데, 자 24년 가이던스, 22년 그리고 23년에 가이던스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었다. 근데 올해 13% 성장 가이던스 작년과 비슷하게 생각이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에서 27년도까지 5조 원 성장을 목표로 설정. 이렇게 뭐 연평균 환산 시에 14% 정도 성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살짝 떨어지는 느낌은 작년에 초과 달성한 것이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기고 효과 가 있었다. 상대적으로 너무 좋았다. 그래서 좀 땡겨온 게 있었다라는 부분이죠. 완성차나 다른 그룹사들 대비해서 올해 더블 디짓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관점에서 긍정적이다. 사업부별로는 이제 뭐 전반적으로 공개는 못하는데 올해 가이던스는 보호적인 면이 있음. 특히 차량용 소프트웨어에서 더 보수적으로 보는 완성차 판매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 그렇죠? 요거죠. 이게 좀 판매가 부진한 부분이 아무래도 원인이 되고 있다 라는 부분인데, 근데 뭐 현대차가 사실상 이거 중국 시장 철수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좀 논외적인 부분인데 계속 중국이랑 뭐 손잡고 뭐를 하려는 게 조금 좀 그래요. 그렇죠. 어찌됐든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은데 같이 좀 시너지 내면서 가는 부분이 좀 좋아 보일 것 같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뭐 중국 시장도 약간 철수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뭐 중국 시장에서는 크게 뭐 영향은 없다라는 부분이 아래 좀 확인될 거예요. 여기 있죠. 중국 매출 역성장이 보이는데 현대차 중심으로 중국 공장 매각이 진행 중이다. 현대오토의 중국 페이드아웃에 대한 의견 이런 퀘스천을 했는데, 중국 범위는 좋지 않기 때문에 매출은 늘어날 수 없는 상황. 이미 중국은 어쨌든 뭐 성장에 대해서 논외로 좀 보고 있다라고 답변이 나왔죠. 그래서 중국 매출은 480억 원 수준이라 매출이 감소하더라도 전체 실적이 큰 영향이 없다. 그렇죠? 3조 단위에서 뭐 480억 원 수준인데, 그렇죠? 여기에는 뭐 미미하죠. 그래서 지역별 내비게이션 탑재율, 요게 아무래도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볼 것 같은 작년 기준으로 80%좀 많이 급격하게 빠르게 또 올라왔어요. 동남아 남미는 30%인데 여기는 빠르게 못 올라오는 이유는 워낙 뭐 도로 인프라 같은 경우가 사실상 부족하죠. 환경이라든지 어쨌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 탑재율이 높아질 것 같지만 인프라 갖춰진 북미 유럽과는 다른 환경, 그렇죠? 인프라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동남아 남미도 낮고 이런 부분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요것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혁신 시스템 솔루션들 검증되고 조지아 공장, 울산 화성, 광명의 공장에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이 적용되는 중이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뭐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게 뭐 그룹계 쪽으로는 볼 수 없지만 좀 테마적으로 시장에서는 이제 현대무역에서 좀 많이 왔다 갔다 하긴 하죠. 그렇죠? 수익성에서 조기 단계이기 때문에 높을 수 없음.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 IT 사업보다 증가할 것. R&D 비용에 대한 증가가 있었는데 어떤 비용이 좀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소프트웨어,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뭐 지금은 부침이 있어도 결국에는 나중에 전장화해서 사실상 뭐 차량용까지 온디바이스를 보면은 지금 모바일로 시작했지만, 이게 저는 PC, 뭐 태블릿, 그다음에 뭐 모든 사물, 모든 IoT, thing, 모든 거에 이게 탑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요. 거기에는 당연히 모빌리티도 포함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도 좀 보시면은 아마 요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당장에 오늘 급락이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당장 뭐 올해 가이던스 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이 있지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콕핏도 있고 차량의 차세 내비게이션, 그다음에 전환되면서 품질 확보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차량용 소프트웨어에서 수익성이 크지 않았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R&D 비용의 소프트웨어 쪽에서 좀 힘을 실리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마진은 어떻게 좀 개선될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 M&A 관련해서 딜레이가 있을지 현금이 많아서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능성을 찾는 중인데 일단 현금성 자산이 많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에 좀 이어질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룹의 전략과 맞아야 하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그룹과 커뮤니케이션 진행 중이고, 새로운 경영진 앞으로 경영적인 포커스는 우리의 경쟁을 캡티브뿐 아닌 캡티브 영역에서 당당히 견딜 수 있는 걸로 하기 때문에 투자가 필요. 원천 기술, 원천적인 뭐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M&A 관련돼서 뭐 없다라고 이렇게 뭐 못 박지 않고 가능성을 뭐 찾는 중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뭐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현대오토 확연하게 오늘 이게 상승이고, 9월 뭐 실적이 3분기 때 잘 나왔을 때 강세를 보이고 나서 눌림에 또 매출 또한 26일에 보시면은
3.4%. 마감하고 이제 실적 발표해서 오늘 이게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장중에 계속적으로 빠지면서 기관에서 역시나 이게 연기금이 지금 이게 여기뿐 아니라 1월에 그냥 정부는 뭡니까? 지금 사실상 현 정부는 주가를 띄우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죠. 그게 뭐 총선을 앞두고 있는 총선을 위한 거라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어찌됐든 지금 팩트적인 부분은 정부는 증시를 띄우기 위한 전략을 어떻게 보면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받쳐줘야 될 게,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될 게 연기금인데, 연기금이 올해 엄청 팔고 있어요. 1월에 지금 뭔가 특정 수급으로 해서 그러니까 뭐 잡주 이런 거 말고 연기금이 이제 커버하는 그런 약간 뭐 상위 종목들을 뭐 이를테면 코스피 200, 코스피 100, 코스닥 150에서 코 200, 코스닥, 코닥 150에서 보면 갑작스럽게 물량이 확 출회되면서 견고한 흐름의 차트를 깨는 게 있어. 근데 그런 수급에서 보통 매도 창구를 보잖아요. 그럼 집계되는 걸 보면 연기금이 약간 이러한 흐름을 하면서 깨는 게 꽤나 많았어요. 그게 뭐 1월 중 이어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리밸런스 이런 것도 아니고 어쨌든 연기금이 오늘 좀 냅다 들다 팔았다 그러면서 이제 투신 보험 이쪽 같이 나왔고, 원래 보험도 약간은 좀 장기 관점으로 좀 들어오는 건데 이렇게 좀 엑시트 물량이 좀 나온 건지, 이게 엑시트 물량이라고 볼 수 있나요? 주봉 보면은. 그런데 주봉은 아직 뭐 완전하게 깨진 건 아니네요. 저가 좀 다지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15만 원 정도 좀 잡히는지 보시면서 좀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15만 정도.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뭐 가이던스를 보조적으로 했지만, 지금 뭐 요것뿐 아니라 어제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게 전반적으로 좀 약해요. 인텔도 지난 뭐 실적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급락된 것 중 하나가 이제 모빌아이, 자회사 모빌아이가 약간 차량 반도체에 대한 둔화, 조금 쉬어감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전반적으로 이제 전기차에 대한 쉬어감 속에서 같이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특히나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좀 더 긴 호흡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소프트웨어 관련된 거는 어쨌든 인공지능 관련돼서 같이 좀 따라올 가능성도 높고, 또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좀 이렇게 그래도 잡아가는 물량, 이거를 제가 호가적인 부분을 좀 체크를 못해서 그런데 60분봉이라든지 보시면은 좀 많이 돌아가면서 이중바닥. 근데 주봉상은 아직 깨진 건 아니고, 여기서 좀 저점 잡히는지 한 15만 3천원 15만 선에서 저점이 잡히는지 좀 보시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대형주고 특히나 뭐 현대 기아에 대한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아마 동반적으로 현대오토에서도 그 연쇄 낙수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갖고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조금은 그래도 전장 부분에 대해서 좀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특히나 코스닥 뭐 저PBR, 갑자기 저PBR 관련된 거 나오면서 코스닥 대부분은 저PBR이 아니라 밸류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주 중심의 기술 성장주 중심에 모여 있는 집단이죠. 그래서 뭐 HLB 관련된 게 어떻게 보면 견인하고 있었지만, 그게 2시 이후에 갑자기 차익 매물이 많이 쏟아지면서 시장에 대한 중소형 쪽에 투매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실상 종목에 대한 악재가 아니라 수급으로 인한 거면은, 여러분이 특별하게 그 성장 모멘텀을 보고 간 게 있다라고 하면, 지금은 분할 관점으로 제가 철저하게 지금 솔렘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분할에 대한 전략을 늘 갖고 가셔야 된다. 한 번에 지르면 지금은 어렵다. 그래서 분할 나아지 10%가 급락이 나와도 분할해서 좀 추가적인 부분 대응해서 빠르게,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10% 급락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추가를 했어. 그러면은 어느 정도 한 5에서 5% 정도로 마이너스를 줄였어요. 물량을 늘리면서. 근데 여기서 반등 나왔을 때, 그 가이드, 그냥 반등 나왔을 때 여러분이 급락 나오면서 절반 이상에 대한 돌림 나왔을 때, 그 안에, 범위 안에 맞춰놓는 그런 전략으로 분할 대응을 해야지, 막연하게 빠졌다고 바로 분할 대응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게 반등 나왔을 때 그 분할에 대한 효과를 빠르게 좀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의 목표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지금 이 하락에 대한 거를 그냥 막연하게 흘려보내지 말고 어떻게 해서는 물량을 더 잡아서 수익이라든지 수익금을 조금 더, 수익률은 좀 낮아질 수 있어도 수익금을 좀 더 크게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전략으로 좀 선택과 집중 필요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힘든 시장 여러분 너무 지치지 마시고,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렇게 마주한 상황에서는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는지 그거를 고민해 나가시면 됩니다. 과거에 지나온 거에 대해서 연연하면은 거기에 계속 붙잡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어쨌든 인정하고 뭘 선택과 집중해서 나아갈지를 좀 생각해서 가시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힘든 시장 오늘 또 고생 많으셨고, 자 이제 라이브 방송 제가 이제 계획 중인 부분 공지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또 힘든 시장 고생 많으셨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